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잘 끝났습니다. 매수하셨습니까? 매수하신 종목 없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오늘 시장이 강보합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53포인트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47.8포인트 약 0.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의 양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이제 기관 쪽에서 지수 방어를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죠. 전화상담은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문자가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소를 매수를 하셨어요. 6,09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마이크로 컨텍소를 한번 보자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제 간당간당한 자리대까지 넘어왔습니다. 5,75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에 저항을 좀 받았죠. 그 부분들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아마도 5,75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5,500원 자리대까지도 아마 밀려 내릴 겁니다. 5,500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려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6,0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900원에 매수를, 6,0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6,200원, 300원 요 자리대를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넘어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량의 증가가 없이 6,200원 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한번 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받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때려주고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5,750원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이네요. 28,100원 30%를 매수하셨어요. 자, 현대로템은요 진짜 많이 해드렸어요. 주식잔소리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걸 갖고 계십니까? 자, 28,1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28,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자, 일단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새로운 저점이 이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 자리대. 여기. 그죠? 그러면 이 자리대가 붕괴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그냥 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점이 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마디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 반등은 27,000원대 초반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27,500원이 있고 그 다음 자리대는 28,000원대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역배열 종목군들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대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종목도 거래량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못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 또 빠질 거예요. 또 빠지는데 그때 26,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진바닥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해갖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장에서는 빠진 종목 매수했다간 절대로 수익 안 납니다. 제가 그거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어설프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27,800원, 700원 요 자리대 좀 잡아 드릴게요. 요 자리대 오게 되면 한번 매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잡아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네요. 49,600원. 비중 자그만치 80%. 자, 한번 봅시다. 위메이드 많이 빠졌네요. 자, 오늘 7%가 넘는 급락, 장중 9%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게임주죠. 이거 실적 발표했나 보네요. 그죠?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세요. 1분기 매출 389억, 적자 전환, 영업손실 105억, 전년비 338%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 어닝 시즌이 됐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만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다 빠집니다.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손절 타이밍을 일단 놓치셨어요. 49,600원이란 말이에요. 49,600원인데 지금 손실권역이 약 2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아마도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한 36,000원, 37,000원대까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까지 기술적 반등은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약 한 44,000원 정도 대 44,000원 정도 때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찜찜한 게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봉이 나왔다라는 거, 비중이 80%라면 저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먼저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차후를 노려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 증가되는 장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더 밀리게 된다면 37,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37,000원, 3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 자리대에서 약 한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절반이 안 된다라면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난 다음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매수 아니라 매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엔 관망입니다. 그렇게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엔텔스네요. 21,800원이네요. 10%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기업 내용도 부탁드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엔텔스 한번 봅시다. 21,000원, 21,8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네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습니다. 자,
엔텔스도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산물인터넷에 대한 이슈를 먹어가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승에 대한 주요 모멘텀이 사물인터넷입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요. 사물인터넷도 실질적인 수혜주, 지금 현재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수혜주가 따로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엔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거든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크게 본다라면 아마도 약 한 2만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죠.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저점, 어저께 저점이 약 한 15,8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아마도 이 자리대까지 밀리겠죠. 다시 14,000원 부근대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어저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18,000원대 초반권역 올라서게 된다면 저항대로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하락 추세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락 추세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럼 18,000원 정도가 되면은 저항대 상단권역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짜리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18,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올랐다가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상승 N자형으로. 그렇게 되면 약 한 2만원 정도, 19,000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6,500원 30%. 왜 자꾸 떨어지나요? 살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겁나게 빠졌습니다. 36,500원이에요. 최근에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 만약에 어제나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진짜 매매 못 하시는 분입니다. 주식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왜냐? 계속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장대음봉 빡빡 맞으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5일선을 타고 저항대로 맞는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많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매수를 했다. 만약에 36,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저가권역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잘라놓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라놓고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장중에 저가 14% 하한가까지 찍었네요. 근데 이게 주문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봉 한번 쪼개서 봐야 되겠네요. 주문 실수인 것 같은데 1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12,500주를 한꺼번에 떨었단 말이에요. 14,000주를. 그죠?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시 36,000원짜리대를 안착해주지 못한다라면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지금 36,500원이란 말이에요. 36,500, 34,500원이면은 약 한 6%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6%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저라면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 비중 줄여놓겠습니다. 비중 줄여놓고 관망을 좀 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트가 꺾였습니다. 차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 권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이네요. 36,600원에 10%. 삼성중공업도 징그럽게 많이 상담해 드렸어요. 삼성중공업. 자, 36,600원. 아마 이분 상담 몇 번 받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 상담해 드렸어요. 저점 깨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거 계속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실적 일단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다행인 건 현대미포가 그나마 바닥 치고서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한 6%대. 26,000원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 의미 없어요. 다행인 건 10%. 정말 이 10%만 들고 계실 게 정말 다행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정말 롱텀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저가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증권사 리포트는 전부 다 매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서 기관 애들은 팔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니까 여기서 찔끔찔끔 삽니다. 매수 의견 주고 나선 겁나게 팔고요. 팔 때는 겁나 팔고 살 때는 찔끔찔끔 사고. 근데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보유 관점이에요. 관망입니다. 관망이고요. 이거 뭐 29,000원, 3만원 이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 하자거나 이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0개월 선까지도 깨졌단 말이에요. 월봉을 끝까지 좀 봐야 되는데 월봉이 깨졌다가 들어올린 경우가 이때가 하나가 있습니다. 2008년도 때. 근데 지금은 5월 초인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거 21,000원대, 22,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대는 관망이에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을 하시되 롱텀 보세요. 롱텀으로 좀 보시고 이 종목 3만원 정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상담 주시고요. 이거 그 종목 상담 신청이라는 거 자주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ENM 47,000원이네요.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전망 좋아요. CJ ENM. CJ ENM이 전망은 좋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CJ 대한통을 쳤네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4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참 악의적인 게 죽여놓고 나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개인들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 되게 안 좋아하는데 보게 되면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여전히 살려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구워보게 된다면 요 자리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46,000원 자리대가 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요 자리대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죠. 전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디에 대해서 목표치가 찼단 말이에요. 마디에 대해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46,000원 자리대를 깨지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전고점 돌파 시도 한 52,000원 요 자리대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47,000원 자리대, 48,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가 한 차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48,000원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한 5만원 정도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끊어서 보시되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47,000원에 50%니까 그 점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평화전공이네요. 22,000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ICD 한번 볼게요. ICD가 아니죠. 평화전공이죠. 자, 평화전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락가락하네요. 자,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매수가 22,000원 정도예요. 약한 손실폭이 10% 가까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동차 쪽 섹터에서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 쪽 섹터가.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향후에 이 시장 점유율,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업을 꼽았는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제일 많이 꼽혔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부품사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현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으나 일단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됐을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했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들은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판매 대출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사들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좋아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가 후려치기가 나름대로 좀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에게서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했다거나 울며 겨자 먹기 형식으로 부품을 공급했다거나 그렇다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1,000원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21,000원이 1차적인 반등이요. 2차가 매수가 정도인 22,000원 정도니까요.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이네요. 87,500원입니다.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대림산업을 한번 볼게요. 대림산업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건설 섹터들이 그나마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건설주 중에서 추천을 해드린다면 전 GS건설을 봅니다. 라고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잠깐 GS건설 한번 볼게요. GS건설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밑으로 깔고 있나요? 아니면 위에 있나요? 밑으로 깔고 있죠. 대림산업 한번 볼게요.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죠. 저항이란 말이죠. 저항. 그죠? 저항이란 말이에요. 하방 경직은 보일 겁니다. 하방 경직으로 보이지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과 120 데드가 나고 난 이후에 120과 240까지 데드가 났단 말이죠. 한동안 박스입니다. 잘 가야 박스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9만원 잘 가야 9만원이고 1차 8만 5천원 2차가 약 9만원 정도인데 8만 5천원에서 7만 7천원 요 자리대 박스 권역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7만 7천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8만 5천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수성인데요. 2,860원에 15%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수성. 저는 수성보다는 유성을 좀 좋아하는데요. 자, 진짜 거래량 없네요. 진짜 거래량이 없는데 일단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기업일까요? 이 기업 한번 좀 봅시다. 기계 쪽 섹터인데 총 주익수가 820만 주예요. 대주주의 지분을 보게 된다라면 약 480만 주에 500만 주 가까이가 되네요. 500만 주 가까이가 되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 일단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구조는 좀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PBR 기준 0.8배 수준이네요.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주주가 500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약 한 320만 주 정도가 되겠죠? 320만 주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요 자리대에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바뀜이 한 차례 나왔고 다시 여기에서 매집성 거래량이 좀 보입니다. 요 자리대. 그러면 2,86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21선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3,000원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자리대가 깨지지 않고 움직인다라면 아마도 3,450원이 전고점대까지 한번 좀 노려보시는 전략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 3,000원 그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마지막 잔소리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1970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1930포인트 때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해드리면서 매수해라, 추가 매수. 그죠? 1930포인트대에 매수를 했다라면 1970포인트대까지는 반등 나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970짜리대 왔을 때, 그 자리대 왔을 때 매도를 할까, 좀 더 들고 가볼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첨자는요 3011님 엔텔스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